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200% 지을 수 있네? 확신을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200% 지을 수 있네? 그런데 나중에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건축사한테 맡겼더니, 여기는 17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저것까지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매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내든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1조건 사선 제한에 대한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퀴즈식으로 제가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건축법 때문에 실제로 지어놓은 건물의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1조건 사선 제한 건물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적인 선이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체크를 해서 건물 디자인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뭐 건물을 또 이렇게 또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일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가 법적인 선은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선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도 나오고, 뭐 이런 디자인도 나오는데, 이런 디자인도 나오죠. 한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디자인 참 잘했네.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이 건물주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빠듯하게 짓지. 이거 왜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 모르는 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거 이렇게 지어질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반듯하게 짓고 싶을 겁니다. 누구나. 근데, 1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퀴즈 보여드렸지만, 그 남쪽에 있는, 도로가 남쪽에 있는 경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건물 모양도 좋지 않고, 각층 평면도도 이렇게 잘리면 이런 데는 이렇게 반듯하게, 한마디로 넓게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이,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이게 임대가 잘 나가겠어요? 안 되죠. 각층 평면도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용적률도 다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 아까 어떤 땅에 200% 지을 수 있다, 뭐, 250% 지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그거 다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임대 수익 그만큼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 못 찾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서는 저것까지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매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러내든지 아니면 어딘가 자문을 구해서 걸러내든지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200% 나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200% 지을 수 있네? 확신을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200% 지을 수 있네? 그런데 나중에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건축사한테 맡겼더니, 여기는 170%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제가 건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1조건 사선 제한이 그러면 어떻게 피할까? 정답은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사는 게 일단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예. 뭐 이 이상의 어떤 따져야 되는 것들, 물론 북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북쪽에 도로가 있지 않는 땅도 200%를 채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 땅을 사시는 게 훨씬 더 그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적인 선을 그어서 건물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부동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금 완화가 됐어요. 작년에. 근데 그 완화된 정도가 제가 구체적인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살짝 완화됐습니다. 예. 살짝 완화돼 가지고 이 내용이 변동이 생길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반듯하게 하여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의. 일부 신도시는 정남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다. 예. 이게 지금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게 남쪽으로 적용시키냐 북쪽으로 적용시키냐가 지역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서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천에 있는 땅을 알아보신다. 그러면 부동산에 북쪽 사선 제한이에요, 남쪽 사선 제한이에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아마 인천이 아닌데 다 북쪽, 대부분 다 북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하시라.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서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 동탄신도시는 남쪽입니다. 남쪽에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땅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동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렸고요. 인천이나 수원이나 용인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 게 이제 건축법이 상위법이 있고 뭐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 조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건축 조례는 각 시마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선 제한도 그래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을 알아보실 때 사선 제한이 북쪽에서 적용돼요, 남쪽에서 적용돼요. 적어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서 남쪽이라면 거꾸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의로 제가 써놨고요. 자, 뭐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한 것을 이제 해놨는데, 이제 요 위에 글자만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선 제한을 따지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건축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땅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뭘 안다고 했을 때 그게 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취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했을 때 이건 효율을 제일 좋은 땅을 찾기 위한 방안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